자, 이건 이제 외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미국 대선도 몇 달 후에 실시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나 사드 배치 비용 등 과도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윤 대통령은 다 퍼줄까 겁이 납니다. 라는 네, 그렇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았는데 최근에는 또 비등비등해진 것 같은데 아마 트럼프가 저는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됐을 때는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이 동시에 있습니다. 위기 요인은 이제 얘기한 대로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거 돈을 더 많이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엄포를 놓을 수가 있죠. 방위 분담금 안 올려주면 뭐 미국을 철수하겠다느니 엄포를 놓고 이런 것들은 위기 요인인 거고 기회 요인은 남북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했고 하노이 정상회담 때 사실은 타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딜이 되면서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 남북 문제를 풀 수 있는 그것은 기회의 요인이 돼요. 그런데 트럼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전문가예요. 트럼프. 아마 대한민국에서 트럼프하고 악수를 제일 많이 한 사람도 저일 거예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악수를 엄청나게 한 1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한반도는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 미국이 다 지켜주고 있다 하면서 방위비 더 내라고 하면서 무임승차로 주장했잖아요. 그때 취임하고 처음 한국에 그때 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미국 대사가 부재 중이어서 한미연합사령관이 거의 다 좌지우지했고 제가 그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어요. 그래서 통상 미국 대통령이 오면은 어디 제일 먼저 갔어요? 가는가 보면 판문점 가잖아요. 판문점 가서 선글라스 끼고 안경 쌍안경 끼면서 쫙 멀리 가리키잖아요. 그럼 북한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나와요. 북한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연합사령관을 설득을 시켰어요. 야 거기 가면 제일 먼저 어딜 가야 되느냐?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로 먼저 모시자. 왜냐하면 그때가 캠프 험프리 기지가 만들어지고 이제 막 오픈했을 때요. 그 캠프 험프리 기지 만드는데 11조가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무려 10조를 냈어요. 한 90%를 냈거든. 그 잘 만든 기지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이렇게 많이 냈고 또 방위비 분담금은 그때 한 1조 냈거든요. 1년에. 그거보다도 무기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는 한국을 다 지켜주는지 알았는데 아니다. 우리 예비군이 300만 명이고 300만이나 돼요. 우리 국민들이 50만, 60만이고 미군은 2만 8천 명.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한국은 이만하고 미국은 요만한 거예요. 미국이 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걸 설명해야 된다 하고 설득을 시켜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 보고했더니 거기 맞다고 해서 강하게 설득을 시켜서 제일 먼저 오산기지에 도착을 해서 미국 대통령은 김포 공항이나 인천공항으로 안 와요. 전용도로 미군 기지로 많이 들어와서 오산기지로 와서 바로 캠프 험프리로 날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국 사람 중에 영접한 사람은 저죠. 저하고 이제 연합사령관, 부사령관하고 들어가서 비밀로 룸 있어요. 전쟁 때 쓰는 비밀 그 기밀실에 딱 가서 한반도 상황을 연합사령관에 설명하고 한국 상황이 있으면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하고 그때 이렇게 쫙 설명을 했더니 그때부터는 무임승차론이 싹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식당에서 맞이해서 병사 사병 식당에서 맞이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주 봤죠. 근데 트럼프는 제가 쭉 분석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비즈니스 그 사업가잖아요. 세 개를 요구할 때는 10개를 요구해. 세 개를 딱 300원 받고 싶으면은 300원 줘 하지 않고 이거 300원이 하지 않고 야 이거 1,000원이야 딱 한 그 5배 정도 내질러요. 200원 할 거 1,000원에. 그래 놓고
나중에 한 200원, 300원에 받아요. 아.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그때 엄청나게 내질렀는데 전부 다 나중에는 한 20%만 받아서 근데 이제 언론에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거를 전략적으로 머리 들어놓기 전략이라고 해요. 그 비즈니스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머리 들어놓기 전략이 있고 한 발 들어놓기 전략이 있어요. 한 발 들어놓기 전략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한테 돈을 1억을 빌리고 싶어. 그럴 때 먼저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또는 보험이나 뭐 물건 팔러 갈 때 아파트에 한 발만 들어놓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한 발 들어놓기 전략이 뭐든 두드려갖고 아이고 뭐 하면은 잠깐만요 하고 한 발 딱 들어놓으면은 두 발 들어가잖아요. 그럼 앉게 되고 그럼 이제 물건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할 때 1,000원만 뭐 1,000만 원만 빌려줘로 시작하는 거는 한 발 들어놓기 전략인 거고 머리 들어놓기 전략은 예를 들어서 형한테 1억을 빌리고 싶어. 그럼 형 나 10억 좀 빌려줘. 내 사업을 망했어. 야 임마 내가 10억이 어디 있냐 막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있잖아. 그것 좀 빌려줘. 뭐 이렇게 하다가 에이 정 안 되면 그러면 좋아. 1억만 줘 하면 10배 적잖아요. 알았으니까 그게 머리 들어넣기 전략인데 트럼프를 연구해 보니까 전형적으로 머리 들어넣기 전략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최고위원회 김병주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미국의 전략 가지고 이렇게 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요인은 기회 요인으로 딱 바꿔 버리는 거죠. 네.